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2월 22일입니다. 자, 오전 시장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한 두세 가지 정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등 현대차 등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주춤하고 있죠.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주식이 안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스펙도 나오고요. 비트코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네요. 스펙주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크고, 여러 방면으로 좀 한 투자 자문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좀 냈었고요. 변경 상장된 주식들, 일반 주식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스펙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합병을 목적으로 한 이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기업,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 아니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나가 투자했던 그런 회사, 수소차 에너지 회사 없어졌나요? 해외 주식 니콜라 같은 경우를 이제 스펙이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켰죠. 이제 그런 것들, 국내도 마찬가지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나인테크라든지 전기차 관련 부품 회사를 인수해서 변경 상장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열 땅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변경 상장시켜서 많이 올라왔죠. 나인테크 전기차 부품 5,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지에논 에너지, 과거에는 이게 스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장해서 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스펙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쪽인데, 저도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돼서 지금 가장 재밌는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면서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머스크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밌죠. 자기가 투자를 했다고 한 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는데, 예전에도 그 테슬라 자기 회사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스스로 일부러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했고 지금 5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지금 심각하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금을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금의 시대, 그다음에 팍스 시니카,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로 이제 또 넘어가냐, 아니면 팍스 아메리카나 달러화에서 위안화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위안화로 넘어가진 않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각된 게 지금 비트코인이 부각돼 버렸죠.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위안화, 달러, 원화 이런 게 자꾸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환율 변동성도 크고 글로벌 화폐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달러로 또 원화를 바꿔야 되고 또 이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있으면 그냥 비트코인이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되면 공용 금융 수단이 되면, 그래서 국제 공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나오거나 이런 게 생겨서 이제 모두가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그러한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현물 교환 시대,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교환을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화폐가 생겼고, 그 지폐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가볍고 편리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교환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가 됐고, 그걸 또 미국과 한국 사람들끼리 교환하니까 또 비용이 발생하더라. 근데 비트코인으로 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가서든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 가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나는 원화를 달러로 안 바꿔도 되니까 안정성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화는 가치가 폭등하겠죠.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원하는 쓰레기가 되겠죠.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미국 가서 쓰면 되거든요. 일본 가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새로운 화폐 수단으로서의 전망이 있으나, 너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그래도 시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에서 이제 코인으로 개미들이 이제 대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또 다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다가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또 이렇게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격적인, 그러니까 이슈를 자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기자들이 기사를 냈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네. 계좌 개설도 지금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은 뒷북을 치면 안 됩니다. 항상 네. 내가 먼저 선두에 서서 상황을 판단하고 미리 선점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사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하자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이슈가 불렀으니까 따라가지 마시라, 조심하시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급등했을 때, 막 폭발할 때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늘 조심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네,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도 JP모건이 변동성 진정 안 되면 JP모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JP모건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국내 주식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잠깐. 그다음에 이제 국제금리 이슈가 있죠. 지금 테이퍼, 템트럼, 재현 우려한, 테이퍼, 긴축 발작, 템트럼까지 테이퍼링 전략.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을 좀 해치할 수 있는, 자꾸 이렇게 냅두면 너무 돈이 전 세계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경제가 복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얘기 드렸던,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금융주들 계속 봐야 되고요. 보험 쪽도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어떤 예정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작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뭐 1분기, 뭐 작년 4분기 적자나 뭐 이익이 감소된 부분은 지나간 일이죠. 앞으로 보험에서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생긴 거죠. 이제 국채금리 인상과 비트코인 이슈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기업 중에서 뭐 좀 괜찮은 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뭐 일단 테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ISK, 한컴미드, 한빛소프트, 지연테크, 시큐브, 강남바이오, 코스온, 뭐 이런 이제 그 테마에 분류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관심을 차트상으로 한번 봤을 때 이런 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싶은 것들 한번 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런저런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딱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 회사의 안정성이 좀 있으면서도 기술적으로 좀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예. 우선은 뭐 딱 차트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24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좀 좋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슈팅이 이제 한번 나왔죠. 근데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오고 거래 터진 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한컴미드, 한빛소프트 이런 것도 괜찮죠.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전고점에 가깝죠. 예. 전고점에 가깝고 차트가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연텍 이런 건 좀 안 좋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큐브 얘는 거래 정지네요. 경남바이오 이런 것도 안 좋죠. 코스선 해도 아래 이평선 아래에서 노는 것들은 조금, 요런 거는 이제 돌파하고 N자형이 나왔으니까 이게 얘도 거래한데, 요런 거 네오티스 이런 것들 몇 개들 좀 보이네요. 하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L 이런 것들 괜찮네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블록체인 관련 뭐 기술들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이제 조금 아닌 거죠. 종목 빈줄 추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ICK 뭐 한컴미드 좀 이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요즘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KLED, 한국전자인증, 유서홀딩스, 이니텍, 파수, 자, 뭐 이렇게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업인지 또 살펴보는 거죠. 뭐 대주주 지분이 어떤지 우선 대주주 지분은 볼까요? 뭐 이상한 건 걸러내야 될 게 있으면 걸러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뭐 5%밖에 안 된다 이러면 걸러내야 되죠.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깡통 회사죠. 일단 대주주는 다 높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너무 돈을 막 적자가 막 100억, 200억이 지금 회가 시가총액이 보시면 다 3천억대 이하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적자가 뭐 100억, 200억이 되려면 걸러내야겠죠, 그렇죠? 연간 100억씩 돈을 까먹고 있는 회사는 빼내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막 이런 회사든 이제 요렇게 유서홀딩스 이런 것들은 빼내야 되겠죠. 너무 적자가 크니까. 유서홀딩 1,500억짜리 회사가 100억씩 적자 내면 이거 뭐야? 드림 시큐리티? 돈 많이 버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좀 500억에서 2,600억이 최고네요. 그러면 뭐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100억씩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러면 회사가 괜찮은 거거든요. 재무적으로 좀 너무 문제 있는 거는 없거든요. 재무적으로는 다 그냥 노멀하네요. 파수. 네. 근데 뭐 지금 파수가 뭐 1,000억짜리 회사가 100억씩 이렇게 나중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온다면 괜찮은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드림 시큐리티 좀 특이하네. 재무적으로 좀 특이한 것들. 그 다음에 파수가 올해 좋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100억씩 버는 회사들이 있으면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돈 좀 재무적으로 놓고 일단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뭘 하는지도 체크하는데 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하여 드림 시큐리티 나쁘지 않네. 거래 터지고 괜찮네요. 돈도 잘 벌고 파수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요런 것들은 이제 일목기념표 선행스페 나오니까 오늘부터 살살 좋아질 수 있고요. SK 한컴미드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놀이 하는 거고, 이제 요런 게 이제 한피소프트 같은 게 좀 예뻐 보이고, 케이스상 이런 것도 이제 조정받고 또 N자형 파동 나올 수 있겠죠. 자, 급등하고 한 차례 조정받고 돌파 자꾸 돌파 시도를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다시 조정받고 쫙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KLED 대부분 뭐 나쁘지 않고, 요런 거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241 살짝 치거나 올려놓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냐? 제 이제 유스홀딩스였구나. 얘가 뭔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건 예쁜데 근데 좀 재무적으로 조금 불안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한번 좀 점검을 했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도 장중에 체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